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보다 라는 의미의 람자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다 라는 의미의 람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살펴보다 라는 의미의 람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해서 총 2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살펴보다 라는 의미의 람자가 되겠습니다. 람자가 단어의 첫 글자로 올 때는 당연히 람이 아니고 남이라고 발음이 되겠죠. 열람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들춰보다 라는 뜻이고요. 공람하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회람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팀원들한테 돌려가면서 읽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연극, 영화라든지 또는 운동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중석에서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술에 대한 결과물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일종의 전시회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단순 전시, 박물관처럼 단순 전시회가 아니고 상담, 예를 들자면 기술이라든지 또는 보급에 관련된 각종 상담, 또는 필요하면 시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최종 목표인 상업적인 목표에서 그 계약 추진을 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일람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목을 나열한 것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이제 목차나 색인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정리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대관람차라고 하는 것은 원 모양으로 커다랗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타고 앉아서 그 인근 주위를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놀이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휠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앉아서 이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그 근방,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이다. 그럼 놀이공원 전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해서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의 람자에 대한 상대 개념은 간과하다, 지나치다 라는 의미의 협자를 그 상대어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망자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물이라는 뜻보다는 존재하지 않다, 없다 라는 의미의 한자로 더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망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망하다 라고 하면 사실은 아닌데 긴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다 라는 뜻이고요. 망극하다 라고 하는 것은 끝을 모르다 라는 뜻으로 황제나 임금 또는 부모의 은혜가 끝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측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통상 망측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상스러운,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의 상스러운 그런 일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괴상망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기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해괴망측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없다 라는 부존재의 망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있다 라는 의미의 존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로는 반자가 되겠는데요. 돌이키다 라는 의미의 반자가 되겠습니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돌려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점 염두에다 두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이키다 라는 의미의 반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반환하다 라고 하는 것은 받아서 보관하던 것을 돌려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서류로 접수된 것 또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접수된 것을 처리할 명분이 또는 법적 근거가 또는 실익이 없다고 하여 처리하지 않고 신청서를 돌려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납하다 라고 하는 것은 빌린 것을 돌려주거나 또는 잘못 받은 돈을 도로 돌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제하다 라고 하는 것은 꾼 돈을 완전히 갚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제자가 완전히 갚을 때만 쓰는 말입니다. 반송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도로 보내는 건데 통상 이 반환, 반려, 반납, 반제 이런 것들이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되지 않은 건데 요 반송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주는 방법이 원격으로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통상 면대면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편이라든지 또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격으로 돌려주는 행위를 반송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반송하다가 이 반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서류로 또는 어떤 신청된 내용을
처리하지 않고 도로 돌려보내는 것을 반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조라고 하는 것은 빛이 반사되어서 비춰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또 그 노을, 즉 저녁 해가 질 때의 빛을 반조라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반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경기에서 정 가운데가 되는 지점 해서 스타트 지점에서 와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올인 지점으로 이제 가는 바로 그 위치를 반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반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계속하다, 추진하여 진행하다 라는 의미의 왕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또 한자가 한글 속에서 어떻게 단어를 풍부하게 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받았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